네, 안녕하십니까. 이송규 안전TV의 이송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나 바다 배 위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지 않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카지노장에 산소 발생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닷가의 산소 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산악지대보다도 더 높아요. 우리 지구상의 산소 농도는 약 21%입니다. 도심 지역이 20.5%예요. 그리고 산악지대가 21% 평균입니다. 그러나 바닷가는 22%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죠. 이 산소는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또 두 번째, 숙취에 쌓여있던 아세톤 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했더라도 그 숙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숙취방이라는 산소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바닷가에는 왜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강압성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을 많이 시킨다고 하죠. 지금 지구상의 50% 이상을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안 취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좋은 역할을 하죠. 산소가 많았을 경우에 숙취 해소도 좋고요. 알코올을 분해시키고 또 두뇌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한답니다. 또 기억력을 증가시키고요. 또 모든 만병의 근원인 산소 결핍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의학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대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가 16% 미만이면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수가 증가한답니다. 우리 보통은 21%이기 때문에 16%가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에서는 어지러움증, 구토증이 발생하고요. 또 10% 미만이 되면 의식불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장에는 산소 발생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카지노에 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방에 산소 발생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기억력 향상, 또 두뇌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고급 주택에서는 아마 산소 발생기가 부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하나 사람들이 많이 빽빽한 곳에 있는 술집에서는 산소 발생기를 하나 부착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술을 취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를 사용하는, 애용하는 손님들도 술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 발생기를 만들면 어쩌겠냐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산소 발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 발생기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약품에 의해서 산소 발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은 옥시에 대한 일부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약품에 의해서 산소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산소 발생기를 만든다면 휴대용으로 가능하고요. 또한 차량용 산소 발생기, 운전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만들 때 약품이 아닌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하죠. 약품에 의하지 않고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방법은
물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물이 H2O지 않습니까? 물 안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죠.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산소는 인간에게 유용한 효과로 작용되고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분해돼서 나오는 수소, 이 수소 처리가 문제입니다. 수소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방법이 난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수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나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와 함께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만들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눈 거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지 않는, 또 그 다음날 숙취가 있지 않다. 또 산소가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다. 만병의 근원인 산소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의 친구가 한의원 원장입니다. 지금 광진구에서 세종한의원 원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와 술을 마시고 서로 귀가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한약을 하나 줍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니 술을 깨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술이 깨지는데 왜 술 깨는 약을 주냐라고 하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술이 들어오면 간에서 굉장히 분해를 하려고 간이 아주 작동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작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약품에 의해서 알코올을 분해시켜버리면 간이 굉장히 편안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외부 약품에 의해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면 간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갈 경우에 간단한 술 깨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 마시고 들어가면 정말 그 다음날 편안해지고 간도 부담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술을 마실 때 우리 몸에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약품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마시게 된다면 간에도 좋고 그 다음날 숙취 해소에도 좋다라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